수사 이분께서 그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관련해가지고 간략하게 한 10분 정도 내외로 해가지고 잠깐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이 교육하고 하니까 될 수 있으면 착석 좀 해주시고 오시는 분들은 그쪽에서 사무국에서 좀 질서정연하게 좀 정리 좀 해주세요. 그러면 백성문 법무사님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시청 옆에 KT 맞은편에서 법무사 행정사를 하고 있는 백승훈 법무사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분들 앞에서 작은 지식이나마 알려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 검찰청에서 22년간 수사 및 소송 공부를 하다가 작년에 그 법무사를 업무했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있어가지고 동기 모임이 공인중개사 소장들에게도 부동산 관련해서 그쪽 자문을 좀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등기를 하는데 주로 소송 업무, 민사 행정 소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변호사 하는 업무를 싹 다 보시면 되고 집행 파트 쪽은 저희가 훨씬 더 잘합니다. 오늘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필요한 것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시간 관계상 중요한 것 위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건물 소상공인들 중에서 임대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건물주에게도 반대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건물주 그리고 임차인이 되실 분들도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민법의 특별법입니다. 민법은 일반법이고요. 그래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민법보다 특별히 먼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법 구성은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는 변변적 강행 규정이 많아요. 특약에다가 임대인이 좀 자기 거 유리한 거 적어도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서 속을 이유가 없어요. 숙제할 경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강의는 일단 상가 같은 경우는 확정일자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다 적용받는 게 아닙니다. 금액이 좀 커야 돼. 금액이 좀 작아야 돼요. 우리 주택처럼. 그리고 기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요. 보증금 갱신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권리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조금 생각보다 약간 길 수 있는데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요거 말만 상가에 대해서 싹 다 아는 겁니다. 자, 상가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주택과 마찬가지로 임차인은 제3자에 대해서 대항력을 가질 수 있어요. 이 확정일자 안 받으면 손해 많이 봅니다. 세무서 가서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우선 면제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경매나 공매 시 보증금은 우선이 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그리고 갱신 청구권도 임대차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요. 그리고 경매했을 때 다른 권리자보다 최우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 확정일자는 어디서 받는가 하면 구매 사시는 분들은 구매에 대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그 사업장 주소지에서 받으면 되고 계약서 원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신분증 그리고 또 상가가 조그마하면 도면도 이제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줄여서 상임법이라고 합니다. 상임법. 예. 상임법이 적용되라 그러면 임대 보증금이 지역마다 다른데 그 금액 이하여야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 같은 경우 일정 금액이고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넘으면 민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손해를 봅니다. 구매 같은 경우는 3억 7천만 원입니다. 3억 7천만 원. 웬만하면 3억 7천 이하로 그 계약을 맺으면 상임법에 적용을 받아서 유리한 그 법적 효력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예를 들어서 보증금 1억에 월세 50만 원이면 50만 원 곱하기 100 하면 얼마입니까? 5천 아닙니까? 그리고 보증금 1억이니까 1억 5천 아닙니까? 1억 5천이면 다 적용됩니다. 전체 금은 3억 7천만 원 이하는 상임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계약할 때 이 점 유의해갖고 받으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넘어가면 민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요. 자, 계약 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2018년 16일 이후 신규 계약하거나 계약 갱신 임차차 한 경우는 10년까지 갱신할 수 있어요. 10년까지 하시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최초 계약일부터 10년입니다. 2018년 10월 16일에 개정이 돼서 그 이후에 신규 계약한 건 무조건 10년이고 그 전에 거는 갱신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은 계약 만기 6개월 한 달 전까지 그 갱신을 해야 되거든요.
주택도 마찬가지로 6개월에서 2달 전 사이에 나가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한 달입니다. 6개월에서 한 달 사이. 그리고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는 6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거나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혹시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너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임차인은 계약 갱신 청구한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10년간 연장이 되거든요.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됩니다. 요거는 임대인은 청구를 못합니다. 임차인이 지나가지고 나 나가겠다 하면 3개월 뒤에 집주인 건물주가 돈 줘야 됩니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은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단 계약 기간은 1년입니다. 최초 계약을 2년 맺어도 묵시적 갱신하면 1년으로 봅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10조 4항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위에서 계약 갱신이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상임법에는 8가지 규정이 있는데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면 너무 길어서 안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월세 잘 내십시오. 월세를 3개월 미루면 상가는 권한이 없어요. 임차인들은 다 쫓겨납니다. 우리 사무실에 의뢰가 많이 들어오는데 내용증명 보내면 바로 그냥 계약 해지가 되거든요. 이 3개월은 뭘 말한가 하면 내가 1, 2, 3월 안 냈는 뜻이 아니고 1월달 안 내거나 5월달 안 내거나 7월달 안 내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이체를 좀 해놓으세요. 웬만하면 자동이체, 저도 자동이체 해놨어요. 저도 대단하기 때문에 자동이체 해놓으면 아니죠. 그리고 잘 나가는지 보셔야 돼요. 이거 때문에 계약 해지대가 낭패보는 사람 많아요. 계약 해지되면 새로 계약한 거 똑같아요. 계약 내용 증명 하나로 끝납니다. 바로 이거 하고 주장해야 돼요. 딴 걸 주장 못 합니다. 그리고 임대 보증금 갱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계약은 1년 단위, 2년 단위로 계약할 수 있어요. 한 번 올릴 때 5%까지 이상할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5%입니다. 5%. 5%인데 주인이 5% 올리다 한다 해갖고 다 올려주는 사람은 또 바보예요. 이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5% 올리는데 임차인은 거부할 시에는 거부했어요. 우리가 거부하면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가 하는 데가 있어요. 가서 조정을 거쳐야 하고 그것이 안 되면 민사소송해야 돼요. 그런데 분쟁위원회에 우리가 안 간다 하면 돼요. 참여가 필수가 아니에요. 참석하지 않으면 민사소송밖에 못해요. 주인이. 민사의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만약에 하게 되면 물가나 주변 시세 임대차 그 기간에 따져가지고 보통 통상적으로 2% 3%밖에 인상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내가 5% 이상 못 해주겠다 하면 주인이 소송 못 갑니다. 왜냐하면 소송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렇다고 건물주가 소송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주인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나중에 가면 원상복귀하라고 난리 납니다. 이거. 그러니까 주인 만나면 무조건 안 된다 하면 됩니다. 장사. 사업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건물주 있는 분한테 양해 좀 구할게요. 전부 저 입자인한테 유리한 게 많아가지고. 자, 권리금에서 말씀드릴게요. 상가 권리금의 경우 상가 만기 6개월 전부터 끝날 때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권리금을 받지 못하면 그냥 나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12월 31일이 만기라. 그러면 내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집주인이 권리금 받는데 방해 잘 못해. 쉽게 말하면 내가 그때 세입자를 구해오면 집주인 나 이 사람 못 받아 이렇게 잘 못해요. 근데 기간이 지나거나 그전에는 주인이 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규정이 있습니다. 임대인의 권리금 방해에 대해서 아래 상황의 경우 권리금 받는데 방해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어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들부터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경우 주인이 새로 들어서면 돈 받는 거 여기 같은 잘 안 돼요. 받으면 안 돼요. 상가 임차인 보증금을 주변의 시세보다 현저하게 많이 받는 경우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대리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 난 당신하고 채용 못하겠다. 그래서 방해하는 거지. 그게 보면 6개월 사이에 되는 거예요. 계약 만기에. 그때 되도록이면 권리금을 받으세요.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집주인도 거부할 수가 있어요. 신규 그 임차인을 정당한 사유가 등등하면 신규 임차인을 보니까 거지 같아. 그래서 돈도 못 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안 받겠다. 그럴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규 임차인 대리연자가 임차인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는 안 되고요. 그리고 상가 같은 경우는 임대 목적물을 영리 목적으로 써야 되는데 1년 6개월 이상 영리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그렇고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 권리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는 그렇습니다. 네, 오늘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는 되게 그래도 제가 이제 다 공인중개사도 공부하고 이제 다 공부해본 거 중에서 여기서 제일 엑기스들만 뽑아왔거든요. 요 정도만 알면은 뭐 상가 갖고 계신 분이나 앞으로 뭐 건물주 같은 분들도 대응을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물주에 대해서 얘기 조금 드려줬는데요. 건물주는 저거 있습니다. 제일 가장 강력한 무기 원상복구 의무.
원상복구 있는데 그리고 그 만약에 시스템에콜을 이렇게 크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했는데 한 3천만 원 들이가 있어. 주인하고 많이 싸우는 경우가 많아요. 3천만 원 들었으니까 네가 이거 매수해라 할 수가 있는데 주인은 원상복구 업무를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협상을 좀 잘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가장 강조했었는데 월세 잘 내세요. 월세 잘 내면 그 3개월 안 미루고 잘 내시면요 이 권리들을 대부분 누릴 수가 있어요. 구민지역은 3억 7천 밑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월세 잘 내시고 뭐 따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우리 법무사 사무실에 문의하시면 제가 승진하니까 잘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마이크 기술이 좀 있고 이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 좀 준비를 못해서 미안하고 뭐 다음 할 때는 저희가 준비를 해서 좀 이렇게 확실하게 특성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너무 명강하셨네요. 보니까 이 자료는 제가 받아가지고 저희 밴드에 올려가지고 우리 회원님들이 언제든지 그 볼 수 있게 공감할 수 있게 제가 이렇게 그 자료는 제가 밴드에 공지 올려놓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고모님이 세 분 계시는데 그 중에 오늘 최원석 고모님